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영84 채널을 운영 중인 고등학교 인성교육 담당 목사 이기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재택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채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요, 선택력, 지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어요. 인생은 BCD다. 무슨 의미이죠? 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이 C,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관력과 이미 경험한 지식, 이 경험된 지식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중요한 모든 문제에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옳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때때로 우리의 선택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십니까? 사진 하나로 사실과 시사 문제를 표현하여 보도하는 것을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도 포토 저널리즘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매우 충격적이죠.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을 쏴서 즉결 처형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진은 1955년부터 20년 동안 있었던 베트남 전쟁 시절에 애덤스라고 하는 이 한 사진 작가가 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의 종식이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 가운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 것 같아요?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총을 쏘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고 총을 맞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찍었던 애덤스 기자는 평생 자신이 이 사진을 찍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총에 맞아 숨지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여성들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했던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었어요. 이 흉악범을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 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30년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이런 사실이 감춰져 있는 동안에 이 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에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을 쏘는 흉악범으로 낙인 찍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새로운 삶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지어진 이 좋은 글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관과 사전 지식으로 내린 판단의 오류를 볼 수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사진처럼 보여요?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가 죽기만을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진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1994년 케빈 카터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아프리카의 심각한 기근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수많은 원조와 도움을 이끈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는 대중은 불편했어요. 여러분도 사진을 볼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 찍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 사진을 찍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독수리로부터 이 아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에도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 실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옆에 동반하고 있었어요. 잠시 원조를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찰나에 독수리가 앉게 되었고, 이 장면을 카터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자마자 바로 독수리를 쫓아냈어요. 이런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케빈 카터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케빈 카터는 아프리카의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의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케빈 카터는 말년에 좋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관과 경험된 지식으로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선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어떤 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이미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체계 속에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하기만 하면, 클릭하고 검색하기만 하면 어떤 분야든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점유하고 있느냐보다는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에 의하여 어떻게 취사 선택하여 선택하느냐가 진짜 능력인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택. 이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는 필요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오류를 상쇄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책,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지침서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경에는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옳은 것을,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능력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이 4차 산업정보혁명 시대와 더불어서 투명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투명사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기록들이 SNS 상에 이제는 모두가 다 공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중요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도 평가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쏟아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한 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제1의 수도도시 서울을 이끌었던 수장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무엇이 박원순 시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물론 이 사건과 별개로 박원순 시장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고 시민운동에 초석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어쩌면 위대한 삶을 이 박원순 시장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한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승소했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성추문에 휩싸여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중요한 선택지 앞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저에 이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안정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설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다도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원주36 중학교 학생 여러분,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판단만 의지하지 마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삶의 소중한 선택지 앞에 옳은 선택을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을 아십니까?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까 전에도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되었죠. 파병된 가운데 지금 정부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 세력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국민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이 박항서 감독이 3년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취임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고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자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려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히딩크 감독을 보좌해서 수석 코치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박항서 감독이었어요. 박항서 감독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던 것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간부터 박항서 감독에게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중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개척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항서 감독은 그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소중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선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 가운데 선택했던 베트남 감독으로서의 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박항서 감독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택한 결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 개인의 판단과 내 개인의 경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혜로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선택지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